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많은 국민이 슬퍼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죠.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구금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말 다이내믹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물론 수갑을 차고 구금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공수처에 나갔습니다. 결국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갔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고생을 많이 해보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구치소에 가서 수감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에서 면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마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경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이종찬 광복회 회장에게 말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자랄 때부터 어려움이 없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뭘 모른다. 그러니까 좀 잘 보살펴달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친구의 아버지 이종찬 회장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결과로 결국 이종찬 회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 이러한 정말 우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에 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망치도록 한 거 가장 첫 번째 원흉은 김건희라고 생각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이 당했습니다. 물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죠.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남자가 당당하고 용기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의외로 여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생기신 분들은 되게 감성적입니다. 이성적인 것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정답도 없고 뭐 제 생각에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봐오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저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들의 뭐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모르고 자랐는데 힘든 것도 모르고 자라고 결혼을 했더니 부인이 나름대로 아마 예뻐 보였나 봅니다. 공부하고 술 먹느라고 여자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으니까 부인이 눈에 무조건 예뻐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해 못하는 건 얘기 듣고 그럴듯하고 끄떡끄떡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다음번에 보면은 그 내용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 못할 이상한 사람이다. 왜? 집에 가면 뒤집혀가지고 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이 하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귀에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야 귀감이 되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얘기만 오케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건희한테 빠져있고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된 것이죠. 이 가스라이팅 된 결과는 결국 부정선거에 꽂혔고 반공에 꽂혔고 보수도 아니면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짜 보수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보수면 보수의 가치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이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김건희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햇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 그것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동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서 아직 구속 적부심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해놓고 구속영장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인생의 좋은 기회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김건희가 옆에서 쏙싹거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 또 술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이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술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하였던 생각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몸으로 힘든 거, 몸 힘들어야 정신이 청정해집니다. 옛날 스님들은 왜 그렇게 고행을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왕자이면서도 그 궁을 나와서 고행을 피골이 상접되도록 본인을 학대하면서 왜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청정한 정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부인도 없고 마귀 같은 김건희 여사도 옆에 없고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술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좀 얻어내는, 깨달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다음 정권이 이재명이한테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망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기도 싫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감옥에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생각을, 자기 마음을 찾아낸다면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국가는 혼동을 겪고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술 없는 감옥, 김건희 없는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는 큰 축복이 될지도 모른다.